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박지원 씨가 또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참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좋게 보는 사람들은 정치 구단이라고 말하고 안 좋게 보시는 사람들은 정치계의 여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또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한 인물인 만큼 이 여권 유력 인사의 이 발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홍철기 사회부장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이분이 페이스북으로도 글을 쓰고 또 라디오에서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쓴소리를 했다. 뭔가 좀 일침을 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이야기 좀 전달해 주시죠. 예. 뭐 일침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박지원은 그동안 어떤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고 한 발 물러서서 훈수 두는 듯 하면서 또 문재인 정권을 본인이 지지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좀 비꼬는 듯한 발언들이 중간중간 나왔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박지원이 스스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예언자적 면모 이 부분을 오늘 강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아까 그 정치 구단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박지원이 거의 스스로도 얘기를 한 거죠. 12단이다, 15단이다까지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본인이 거의 돗자리 깔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돌아가는 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박지원이 정보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박지원은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언했다라기보다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내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숟가락을 올리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아마도 지금 검찰의 수사 아마 정경심과 조국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네. 오늘 박지원이요. 어떤 라디오에 나왔어요.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들을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리스크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험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안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국민 여론으로 볼 때는 지금 여론을 그 소위 말하는 뭐 리얼미터라든가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팽팽한 것처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목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뭐 열의 9은 다 조국을 찬성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이 그 통계로 나오는 여론과 별도로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한 지지율이 45%에서 50%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과반이 반대한다고 해도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박지원이 얘기했을 때는 물 밑에 드러나지 않은 민심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수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보니까요. 정경심이 입원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촌 조카는 귀국하니까 당연히 체포를 해서 48시간 조사를 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처남도 데려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옥죄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옥죄어 간다. 조국의 가족들이 지금 옥죄어 가고 있죠. 오촌 네. 조카, 당연히 처남, 그리고 정경심 교수까지. 근데 정경심이요. 입원을 했다 이런 거. 누가 봐도 소환 조사를 대비한 채비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 뭐 사회 지도층 사람들, 기업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이요. 소환만 받았다 하면 그동안 휠체어 신세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과거에 조국도 이런 휠체어 신세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한 적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 2012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가족에 관계돼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 불행한 결과로 나온다고 하면은 조국이 관계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도덕 문제도 만약 가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크게 대두될 것 같은 솔직하게 말하면 좀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박지원은 계속 취임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국이랑은 관계가 없는 걸로 나는 믿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에 따라서 조국이 관련이 돼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은 불안한 미래. 어떻게 보면은 범여권, 진보 뭐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불안한 미래죠.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라든지 여권에서는 조국을 대통령까지 밀려고 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보면 3위가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게 보면은 아마 진성 문바들, 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으로 지금 대동단결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냥 밀어버리면은 대통령 되고 그 문제는 사라진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식으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끼리는 그게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이 하나하나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라고 한 건 조국이죠. 네. 조국이 동양대 교수와 정경심 교수가 전화하는 사이에 잠깐 전화를 받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가 봐도 증거인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지는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투자회사 직원이 부인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우연히 집에서 3차례 조우해서 누구든지 그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인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의 기도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교체할 때도요. 3번을 만났어요. 3번을 마주쳤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 했어요.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형법학자라면 조국은 형법학자잖아요. 아 이런 거 의심살 수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고맙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그 한투 직원을 믿었길래 그런 얘기 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심지어 정경심 교수는 그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지금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 내지는 좀 과도하다. 그렇죠.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동양대와 통화한 얘기 그리고 투자 직원에게 하드디스크 교체할 때 고맙다고 한 얘기 이거 분명히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기도로 보는 것이다. 이런 기도로 보는 것이다. 증거인멸의 가능성 뭐 이 수준이 아니라요.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오천족 하나 특히 10억 원이 횡령됐던 것이 명동의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까지도 박지원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정경심과 관련이 된다고 하면 또 동생, 처남, 오촌 조카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건 도덕적인 문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 불안한 미래라는 것이 작게 보면요. 조국 입장에서는 조국이 낙마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여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차기 대권 프로젝트가 마비가 되는. 그렇죠.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렇죠. 계획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여권에서는 차기 대권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안희정 완전히 날아갔죠. 이재명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됐죠. 네. 그 다음에 김경수, 당연히 김경수 문제되죠.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유일한 어떤 희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임종석 정도 있네요. 근데 그렇죠. 임종석은 누가 봐도 또 너무 젖장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평생을 북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국 어쨌든 굉장히 여권에서는 지키고 싶어 했고 이해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키겠다. 네. 그죠? 온전히 지키겠다 했었는데 지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네. 조국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게 칼날을 들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실제로 박지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린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부재, 갈팡질팡하는 집권 여당은 처음 경험합니다. 경험칙상 검찰의 수사는 굴러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요. 집권 여당이 전략이 없다. 갈팡질팡한다. 어떻게 보면은 조국에 올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전략 없이 조국을 차기 대권 후보로 밀겠다. 조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지금 보면은 그 공소사실, 피의사실 유포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법무부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조국이
정말 조국이라면 조국스럽게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굳이 박수를 쳐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공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굴러가면 끝이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눈덩이랑 같아서, 산에서 눈덩이가 굴러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지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 어디까지 굴러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조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검찰도 이미 임명반대 사인을 보냈다. 정경심 기소한 거, 그 다음에 사모펀드 회사 두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한 거, 네. 그 다음에 자문료 보도 200만 원 받은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200만 원씩 1,400만 원 받은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검찰이 계속 임명하지 말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죠. 대통령이 강행을 했죠. 이런 갈팡질팡,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전략이 없는 임명이 결국에는 불안한 미래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박지원의 성향상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발을 빼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정말 박지원의 이 발언, 뭐 저희가 참 뭐 썩 내켜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지금 보도된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눈여길 부분이 많다. 어쨌든 여권 유력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홍철기 부장님께서 또 이 발언 내용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박지원 의원의 발언 중에는 지금 여권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전략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게 전략이 없어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후의 보루, 배수의 진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이 밀리면은 조국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조국을 왜 이렇게 임명하려고 할까? 왜 이렇게 조국에 집착을 할까? 그 이유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이 돼가지 않습니까? 조국 문제, 조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렇게 갈팡질팡,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끝은 보이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조국 무너지고 문정권도 무너지는 날 곧 올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신의 한 수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